무지해반증이 심해지면 무릎이라든지 고관절, 허리 등의 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변형을 근본적으로 교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결국은 수술을 하고 나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족부족관절센터에서 발목과 발의 진료를 하고 있는 김우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흔히 접하게 되는 질환인 무지해반증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는 병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그런 휘는 문제 외에 뼈와 관절의 구조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단순히 위에서 봤을 때 휜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그림에서와 같이 회전하면서 휘어지는 생각보다 복잡한 변형입니다. 엄지발가락의 관절이 안쪽으로 돌출이 되게 되고, 이러한 변형은 발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보행 시에 통증과 불편감을 초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진행이 되면 지관신경종과 관절염 같은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유전적 요인이 큰지 생활습관이 더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고 반반 정도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유전적 그리고 생활습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유전적 요인으로는 가족 중에 무지해반증 환자가 있는 경우에서는 무지해반증 발생 확률이 높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요인으로는 흔히 좁은 신발, 하이힐 등 착용은 발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해서 무지해반증을 유발을 할 수 있게 되고, 잘못된 보행 습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해서 조직이 약해지면서 2차적으로도 발생이 가능을 합니다. 단순히 통증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의 진행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은 엄지발가락 관절 부위, 안쪽 부위에 통증과 붓기가 생기게 되고, 신발에 의해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피부에 계속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굳은살이라든지 심하면 궤양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중기 증상은 엄지발가락의 휘어짐이 심해지고 결국은 둘째 발가락과 겹치게 되면서 둘째 발가락에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되고, 말기에는 결국은 보행 시에 통증이 심해지고 발가락 균형이 무너지면서 다른 발가락에도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해반증이 심해지면 무릎이라든지 고관절, 허리 등의 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발의 변형으로 인해서 보행 패턴이 변하고 체중 분산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푸드앤앵클 인터내셔널 학회지에서 무지해반증 환자에서 보행 시 발생하는 압력 분포 검사를 시행을 했고, 환자가 실제로 보행 시에 발생하는 압력의 분포에서 불안정성을 보였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체중 분산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다른 관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구로서도 충분히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무지해반증이 발에만 영향을 준다는 것 외에도 다른 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조기는 무지해반증 변형 자체를 호전시키지는 않습니다. 보조기는 주로 증상 완화 그리고 통증 완화에만 효과적이게 되고, 이미 진행된 변형을 근본적으로 교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기는 초기 단계나 혹은 진행한 단계에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휘어진 발가락을 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지해반증 전용 깔창이나 신발은 발의 아치를 지지하고 압력을 분산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발볼이 넓고 부드러운 소재의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환자분들한테도 가급적이면 푹신한 신발이나 앞쪽에 발볼이 넓은 신발을 사서 신으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발 브랜드 중에 아식스나 뉴발란스에 보면 신발 뒤에 다이나 아니면 발볼이 넓은 디자인이 따로 나온 신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발들을 신으면 볼이 좁은 신발에 비해서 통증이나 증상 조절에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수술적인 치료가 증상을 좋게 하는 거지 수술 후에 변형 자체를 좋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수술을 해서 발가락을 변형을 잘 교정을 시켜놔도 무지해반증으로 가는 나쁜 습관들을 교정하지 않으면 3, 4개월만 지나면 다시 아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수술 쪽으로 가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의 교정 자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병원을 가게 되면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적 치료를 먼저 권하게 됩니다. 불편감이 없으면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게 무지해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지해반증의 외형적인 변형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고 정확한 변형 각도 및 상태 파악을 위해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휜 각도를 기준으로 진단 및 중증도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무지해반증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통증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변형이 너무 심해서 궤양이라든지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가 우선이고 충분한 치료로 통증이 조절이 안 되거나 너무 불편한 경우에는 수술의 치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무지해반증 수술 회복 기간은 수술 방법, 그리고 환자의 연령, 그리고 변형의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 및 초기 회복을 보시면 최근에 최소침습 수술 등은 다음날부터 보조 신발을 착용하고 보행 연습이 가능하고 2, 3일 후에는 퇴원을 해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직 등 비교적 활동량이 적은 경우에는 수술 후 1일 만에 출근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4주 정도는 보조 신발을 착용해서 엄지발가락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및 일반 신발 착용은 뼈가 완전히 붓고 붓기가 빠지고 일반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시점은 대부분 6주에서 8주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때부터는 활동적인 운동도 가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 회복은 고령이나 변형이 심한 경우 또는 수술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에는 2, 3개월까지 회복 기간이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개인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재발 가능성은 무지해반증을 수술했다고 해서 재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수술을 하고 나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볼이 넓은 신발, 그리고 외래에서 설명드리는 붕대 감는 방법 등을 잘 숙지해서 재발률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굽이 높은 신발도 피하고 관절 운동, 엄지발가락 스트레칭 등을 꾸준히 해야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발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 보신 사진은 좌측 발은 최소침습 수술을 받은 사진, 우측 발은 과거에 했던 침습적인 수술의 상처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처도 크고 절개가 크고 이쪽은 구멍만 뚫어서 하기 때문에 미세 침습이나 최소 침습이 장점이 있고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소 침습을 대부분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선호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유리하지만 절개를 해야 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방 및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신발, 발볼이 넓고 굽이 낮은 신발을 선택하고 하이힐은 좀 피해야 되고 발가락 스트레칭 및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서 통증이나 증상 등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체중은 아시다시피 발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변형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기회가 되면 스트레칭에 대해서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일단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엄지발가락을 휘는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아픈 발을 무릎 위에 올리고 한쪽 발가락으로 다른 쪽 발가락을 밀어주고 반대쪽 방향으로 엄지발가락을 스트레칭을 해서 10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풀어주는 이런 반복 운동을 통해서 변형에 반대되는 힘을 주어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엄지발가락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변형 진행을 조금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에 깍지 끼고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발가락에 손가락 깍지를 깊숙이 끼운 다음에 손과 함께 발을 돌리면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돌리게 되고 좌우 모두 실시를 하게 되면 발가락 사이의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풀어주고 발에 있는 내재근의 그런 긴장을 풀어줌으로 해서 변형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가위바위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발가락을 모두 오므렸다가 엄지발가락 힘껏 펴는 동작,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쭉 펴는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10회 정도 실시를 하게 되고 발가락 근육의 내재근의 인대를 강화해서 변형의 진행을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건 쥐었다 펴기가 있습니다. 발바닥에 우리 흔히 있는 수건 등을 깔고 발가락으로 움켜쥐었다 펴는 동작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발바닥 근육 푸코어를 강화해서 변형의 악화를 예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밴드 스트레칭을 통해서 양쪽 엄지발가락에 밴드를 끼고 발을 11자로 선 뒤에 하프 스쿼트 자세에서 좌우로 개처럼 이렇게 걷게 되면 10에서 15회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엄지발가락 근육과 발 아치의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진행을 좀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이나 종아리 스트레칭도 수건을 발 앞꿈치에 걸고 무릎을 펴서 다리 위로 들어 올리면서 수건을 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햄스트링과 종아리가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자주 반복해 주시면 하체 유연성이 증가되고 보행 시에 이제 발의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변형의 속도를 줄이고 변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이나
효과나 증상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굉장히 말로 표현을 하면 굉장히 이해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건국대학교 병원 유튜브에 엄지발가락 이제 무지해반증에 관련한 스트레칭 영상을 올려서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지해반증 자체의 근본적인 교정은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지해반증으로 인해서 아니면 무지해반증이 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무지해반증을 가진 환자가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술의 필요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지해반증에 대한 질문과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결국은 무지해반증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진료를 통해서 앞으로 무지해반증이 있는 발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면 어떤 수술적 치료를 하실지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